오늘 리뷰는 바로 이벤트 한정판 MG 사자비 버전 카토키 메카니컬 클리어. 제가 사자비 버카 메카니컬 클리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리뷰를 해보자, 오래간만에 사자비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얼마 전 펀엑스포 이벤트 때 구매를 해왔습니다. 발매는 2025년 5월 24일 일본에서 처음 이벤트 한정판으로 판매가 시작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9,000엔, 국내에서도 이제 108,0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사자비 버카 메카니컬 클리어가 원래 있지 않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있었습니다. 약 10년쯤 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엑스포 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었던 게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클리어였던 게 이번엔 클리어가 아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 구성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리뷰에 앞서 오늘 리뷰 시청 소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 MG 사자비 버전 카토키 메카니컬 클리어 리뷰를 보시고 시청 소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MG 볼 버전 카토키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매뉴얼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일반판 매뉴얼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습식 데칼도 여전히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쉴드의 큰 데칼만 좀 한 장 부착을 했어요. 아무래도 없으면 심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착을 했고, 나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00분의 1 스케일 샤 아즈나블 피규어입니다. 요것도 클리어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이렇습니다. 빨간색으로 사출되어 있는 그런 샤 아즈나블인데 그게 완전히 클리어로 사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자비의 콕피트 블록, 요것도 아예 그 개별 콕피트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실제 사자비 본체에는 콕피트가 없다, 그냥 겉모습만 있다 정도죠. 근데 요것도 내부에 샤가 클리어로 사출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노란 색깔 럼너에 사출된 샤란 말이죠. 굳이 따지면 약간 그 원래 파일럿 슈트, 원작의 파일럿 슈트 색깔 느낌 나는 건데 그것마저 클리어로 사출돼서 이렇게 벗겨놓고 보면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네, 많이 다른 것도 많이 다른 건데 잘 보면 프레임 컬러도 그냥 회색에서 건메탈로 바뀌면서 지금 파일럿 시트 색깔도 다르죠. 좀 더 검은색에 가깝죠. 그리고 빔 파츠 3종, 기본적으로 얇은 건 빔사벨용이 있고 나머지는 빔 토마호크용이죠. 원래는 MG 신안주에 들어있었던 빔 파츠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샷 라이플, 사자비의 기본 무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전체가 검은색입니다. 짠! 전체가 검은색이고 그나마 이 동력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빨간색인데 그 모든 것이 클리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장 자체에는 프레임이 없어서 속이 그대로 비쳐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쪽이 그대로 보입니다. 클리어도 이제 뭐 색깔이 들어간 클리어가 아니라 아예 색깔이 없는 일반 투명한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좀 뭐랄까 그 클리어 버전이다라는 그 느낌이 많이 와닿기도 하죠. 기믹은 그대로입니다. 이 펌프 액션 되는 부분도 그대로고 손잡이 부분도 조금씩 가동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손에 쥘 때는 안쪽에 핀을 이렇게 꺼내서 손바닥에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롱라이플,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사자비가 사용을 하지 않았던 무장인데 이제 뭐 삽화라든가 뭐 일러스트나 종종 이런데 얼굴을 비추던 그런 무장입니다. 그게 기본 부속이기도 했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생겼었냐? 짜잔! 회색에 노란 색깔 라인 데칼이 들어가고 요 사이 틈새에는 빨간색이 들어가던 그런 무장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투명하게 사출이 됐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죠. 끝부분 안테나 같은 부분은 이렇게 또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얇으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뒤로 가면은 손잡이 앞쪽에 이제 해치가 열리면서 여기다가 이제 신안주 바주카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바주카 끼울 때는 이 앞에 있는 외장을 떼줘야 됩니다. 밑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게 클리어라서 이게 잘 안 빠져요. 잘 비트니까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는 빨간색이었던 부분도 다 이제 클리어로 사출이 됐고, 뒤쪽에 있는 파츠가 이렇게 슬라이드 해가지고 연장되는 기믹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빔 토마호크, 이거는 전체 건메탈 사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전체 한 색깔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손잡이는 회색, 그리고 날이 뿜어져 나오는 부분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게 기본 설정이지만 버전 카토키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분리시켜서 이렇게 한 손씩 들고 활용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끝부분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돌려주게 되면은 나기나타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약간 그 신안주의 기믹들이 몇 가지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근본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상태라는 거. 대신 이 10년 전에 사자비 버전 카토키가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지만은 이 통으로 되어 있는 빔 파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토마호크로 쓸 때는 이런 날이 짧은 형태의 빔 파츠를 활용을 하면 이러면 이제 토마호크가 되는 건데 이 빔 토마호크가 이게 고출력이 되면은 이렇게 빔이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빔 사벨 파츠를 틈새에다가 끼워 넣어주면은 뭔가 어렴풋이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 이거를 또 이제 좀 긴 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더 큰 형태의 빔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운데가 좀 너무 비어 보인다라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다라고 처음 발매될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은 쉴드입니다. 아무래도 사자비 하면 떠오르는 또 큰 무장이기도 하고 이 쉴드의 사이즈에서 오는 그 사자비만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되게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 무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비교를 해보면 요렇게 자, 원래는 가운데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부분도 투톤입니다. 진한 레드가 있고 좀 밝은 레드가 있어요. 투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레드들은 전부 다 이제 클리어로 사출이 됐고 검은색 부분도 이제 건메탈로 사출이 됐습니다. 진한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버전과의 분위기 차이가 꽤 크다. 좀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칼은 좀 하나만 딱 이렇게 부착을 시켜놨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다시 보면은 요 쉴드 테두리 부분에 회색으로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 형태가 있단 말이죠. 이 안쪽에 프레임도 들어가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클리어다 보니까 되게 그냥 완전 클리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메카니컬 클리어다 하면서 좀 보는 재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팔이랑 연결하는 조인트를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빔 토마호크를 수납하고 닫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안쪽 본 김에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미사일 3개가 달려 있는데 가운데 미사일이 클리어입니다. 양옆 미사일은 지금 쉴드랑 같이 사출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건메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본체 이야기로 넘어가야겠는데 쉴드랑 합쳐가지고 그 2016년에 발매한 사자비 버카 메카니컬 클리어랑 2025년에 발매한 지금 이 사자비 메카니컬 클리어가 어떻게 다른지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2016년 발매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진짜 얘는 다 클리어예요. 프레임 제외 나머지 다 클리어. 그래서 이 쉴드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쉴드 정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검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색깔이 생겼습니다. 2016년에 발매했던 건 여기도 색깔이 없었어요. 근데 색깔이 없음으로 해서 생겨난 이미지가 쉴드가 너무 비어 보이는 게 좀 있었나 봐요. 너무 투명하니까 그냥 약간 쉴드가 이건 빔샷 라이플 같은 느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속이 비어가지고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 쉴드가 있는 런너를 건메탈 계통으로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재생산하면서 색깔을 좀 변경을 했다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쉴드 가운데 파츠가 백팩 외장이랑 같이 사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당시 거는 이 백팩에 있는 이 판넬 컨테이너, 프로펠런트 탱크 이것도 다 그냥 클리어였습니다. 근데 이 프로펠런트 탱크도 속이 완전 비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카니컬 클리어라고 하지만은 너무 속이 비어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좀 큰 이미지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부러 색깔을 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변경점이었어요. 자, 그럼 오래간만에 사자비 버전 카토키 본체 보도록 합시다. 메카니컬 클리어다 보니까 속이 다 그대로 비쳐 보입니다. 역시 클리어는 색깔이 없는 게 이뻐요. 이전에 클리어 버전 리뷰할 때마다 항상 색깔이 있고 클리어 블루든 클리어 화이트든 소위 말하는 밀기 클리어가 되게 많았는데 밀기 클리어가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아예 없으면 내부에 있는 프레임이라든가 내부 파츠가 그대로 겉에 드러나 보이니까 그런 디테일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추하는 게 메카니컬 클리어, 이런 색깔이 없는 클리어란 말이죠.
이걸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또. 그리고 사자비 특성상 거의 뭐 내부가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형태다 보니까 더욱 이런 풀프레임에 걸맞는 그런 클리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일반판이랑 비교도 한번 해볼까요? 짜자짠짠짠짠. 자, 오늘 리뷰를 위해서 오랜만에 또 이제 일반판 사자비 버카를 꺼내봤습니다. 빨간색의 투톤이 아주 볼만하죠, 지금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얘는 일반판, 얘는 한정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미지 차이입니다. 확실히 사자비라는 이 기체, 이 디자인 자체가 정말 잘 뽑힌 디자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반판에선 보이지 않던 이제 내부 프레임들, 일반판에서는 이제 해치 오픈 기믹을 다 쓰면 여기 보이는 메탈릭 실버 프레임들이 이렇게 겉에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게 그 해치 오픈 기믹을 안 써도 보이니까 그래서 더욱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좀 있어요. 뭐 그만큼 보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아까 백팩 이야기 잠깐 했었죠. 2016년 판에는 이 프로펠런트 탱크나 아니면 이 판넬 컨테이너도 전부 다 클리어였다. 근데 2025년 판에서는 여기가 건메탈 계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반판이랑 비교했을 때 색깔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백팩입니다. 아무래도 이 백팩이 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색깔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건메탈 컬러가 확실하게 보이죠, 이제는. 그리고 또 뒤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버니어 내부 파츠, 백팩이나 뭐 허리, 스커트 뒤쪽이나 이런 데 쓰이는 버니어 내부가 분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버니어 내부 파츠도 전부 다 클리어라서 완전히 다 일체화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게 이 메카니컬 클리어의 특징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또 상체만 줌해서 살펴봤을 때는 그 프레임 특유의 은색들이 즉 어깨라던가 어깨 바깥쪽, 팔, 뭐 가슴 가운데 이런 데 곳곳에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또 이렇게 클리어를 통해서 보이니까 확실하게 내부가 채워져 있기는 한데 여기는 색깔이 좀 밝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일반판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였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해치 오픈 기믹 같은 거를 이렇게 써야 내부의 프레임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메카니컬 클리어와 비교하는 게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줌해서 비교하면 다리도 참 좋아요. 다리도 내부의 프레임이 되게 가득 들어차 있는 부분이라 일반판이랑 비교했을 때 이 비춰지는 프레임의 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안 그래도 버카 같은 경우도 일반판도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약간씩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아리 뒤쪽 같은 경우는 또 버니어마저도 이제 비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메카니컬 클리어 특유의 느낌이 이런 데거든요. 아예 일반판에서는 완전히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백팩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판넬 컨테이너 그리고 프로펠러트 탱크는 이야기했지만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백팩의 중앙부는 외장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검은색 런너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 사출되어 있는 파츠여서 여기는 이제 제대로 클리어인 거죠. 자, 그럼 머리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냥 멀리서 보는 프레임보다는 하나하나 또 보는 것도 재미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자비 버전 카토키 메카니컬 클리어에서 뭐 유일하게 좀 아쉽다라고 하면 머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런 뒤통수까지 머리 프레임이 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뭐 다 대체적으로 뭐 가득가득 차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머리는 약간 붕 떠 보인다는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너무 클리어만 많이 보인다 같은 그런 느낌. 옆에서 보더라도 프레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를 좀 들어보면 목이나 이런 데 안쪽에 프레임이 있어요. 있단 말이죠. 여기 이마 안쪽에도 있는데 뭔가 막 명확하게 보이진 않으니까 약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사자비 버전 카토키가 모노아이랑 이 이마의 렌즈 부분을 데칼로 색깔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데칼 보면은 이 오른쪽 아래 여기에 초록 색깔 동그라미랑 여기 이마에 붙일 거 있죠. 이거를 데칼을 붙이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냥 마커로 간단하게 도색했습니다. 슥 하고 칠해줬어요. 모노아이랑 이마랑 둘 다. 아무튼 이렇게 고개를 좀 들고 턱 내리고 이마를 잘 앞으로 살짝 쿵 빼서 위로 들고 바이저랑 턱 다 내려주면은 여기가 이제 콕피트 입구. 안쪽에 보면 프레임이 확실히 보이기는 하죠.
제대로 이 콕피트 해치 기믹도 들어가 있다. 썼을 때 느낌도 나쁘진 않다. 오히려 해치 오픈을 하고 나니까 프레임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서 다른 데랑도 잘 어울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쪽도 이제 프레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요거는 아래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이 안쪽에 은색깔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에 들어차 있는 프레임의 색깔들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구리 쪽으로는 동력선도 명확하게 다 클리어로 다 되어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요 어깨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외장 클리어 되어 있고, 등도 아예 백팩을 빼고 보죠. 이렇게 빼고 보면 등도 내부에 프레임 들어차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막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도 꽤나 볼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전 카토키 특유의 요 가슴에 있는 작은 날개 부분 있죠? 안테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것도 프레임이 잘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복부 메가 입자포 같은 경우도 클리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 클리어거든요. 이건 굳이 따지면 빨간 색깔 테두리에 노란 색깔 내부 파츠인데 그게 다 클리어니까 참 이쁩니다. 역시 클리어야. 그 다음은 어깨. 메카니컬 클리어가 되면서 또 가장 부각되는 부분 중 하나가 저는 이 어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프레임이 완전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볼만한데 그 부분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더라. 위에서 보는데도 프레임 내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안쪽에 클리어로 된 버니어도 살짝 보이고, 특히나 앞뒤에서 봤을 때 이 메탈릭 실버로 사출되어 있는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프레임이 좀 인상적이죠. 어깨 메인 부분만 그러냐, 이 사이드 부분도 안쪽에 버니어의 분할이라든가 밖에서 봤을 때 실버랑 건메탈의 프레임이 겉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팔 부분도 꽤나 멋지게 되어 있는데 요 상박 쪽은 어찌 보면 가득 차 있는 프레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바깥쪽에는 이제 실린더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도 꽤나 볼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팔 하박 부분이 그래도 내부에 이런 작은 버니어라든가 은색의 거대한 프레임이라든가 밖에서 봤을 때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팔 하박이 꽤나 볼만하죠. 그리고 손은 언제나 그렇듯 전지가동손, 역시 조립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골반으로 가보면 골반도 꽤나 괜찮은데 여기도 프레임이 꽤나 많이 차 있거든요. 근데 외장에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전면부 스커트는 반반 갈라져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 그러니까 해치 오픈되는 부분은 프레임이 외장에 가까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아닌 이 내부는 속이 좀 비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은 있거든요. 대신에 이런 스커트는 안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골반 앞쪽 같은 경우도 거의 끝부분까지 프레임이 차 있는 형태라 꽤나 볼만하고요. 그 외에 원래 노란색 분할이었던 부분도 다 클리어고, 사이드 스커트도 메탈릭 실버부터 건메탈 프레임이 그대로 밖에서 보이는 게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안쪽에서 보더라도 버니어라든가 가동부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앞쪽 스커트에서 이야기했던 게 뒤쪽 스커트가 좀 크게 보이는, 좀 부각되어 보이는 부분인데, 겉에서 확실하게 프레임이 보이긴 하지만 속이 비어 보이는 부분들, 이 뒤쪽 스커트가 좀 있어요. 이 윗부분이 유독 그러거든요. 아래쪽은 그래도 가동부인 거라서 그래도 이게 속이 완전히 차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윗부분이 옆에서 보더라도 조금 이제 가득 찼다는 느낌은 아닌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꽤나 볼만은 하다. 그리고 이제 스커트를 아예 빼서 보면 안쪽에서 바라보는 스커트도 그래도 꽤나 볼만합니다. 이쪽은 아예 외장 자체에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도 속이 좀 비어 보이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치만 디테일이 좀 가려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다리로 가볼까요? 다리도 역시 프레임이 또 가득가득 차 있는 게 특징인데, 허벅지부터 프레임이 꽤나 많이 들어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면은 내부 프레임이 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걸 통과해서 내려와 보면 무릎 외장부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잘 보면 여기 무릎 외장 테두리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프레임이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겠고, 여기가 또 가동부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정강이 쪽도 지금 안쪽에 버니어 들어가 있고 프레임이 내부에 가득 차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종아리 바깥쪽으로 갔을 때 여기에 또 테두리가 실버 파츠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특히 종아리 뒤쪽이 유독 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안쪽에 특히나 버니어가 크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는 외장이 이중이어가지고 잘 보면은 투명한 거 안에 투명한 게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도 다 이제 밖에서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부도 마찬가지죠. 내부도 클리어 안에 클리어가 하나 더 있다. 이중 외장? 그렇게도 말할 수 있으려나?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짝 밑에서 바라보는 것도 꽤나 재밌습니다. 뭐 이전에는 빛이 투과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빛이 투과되니까 지금 안쪽에서 봤는데도 바깥쪽에 제 손가락 보이죠? 이런 것도 좀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발 같은 경우도 이 발가락 끝부분까지 프레임이 들어가진 못하지만 나머지가 다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봤을 때 꽤 멋집니다. 예, 요게 또 꽤나 멋져요.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클리어에서 비쳐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클리어라도 이런 후크 기믹 같은 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뒤쪽과 앞쪽까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기본적인 기믹은 다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클리어다 보니까 플라스틱끼리 맞닿는 부분들이 조금 뻑뻑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빼놨던 백팩 한번 볼까요? 백팩은 프로펠런트 탱크는 뭐 클리어가 아니니까 건메탈로 바뀌었다 뿐이지 클리어는 아니니까 색깔 뭐 적절하게 어울리네 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뒤로 갔을 때 이 등에 맞닿는, 그러니까 백팩의 중앙 부분이 또 이렇게 클리어로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이 부분 역시 뭐 완전 뒤에서 봤을 때는 프레임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옆으로. 그렇지만 요 안쪽 중앙에 있는 버니어들이 싹 다 클리어여가지고 본체에 들어가는 요 버니어가 분할되어 있는데 전체가 클리어인 경우가 없어요. 근데 백팩에 있는 버니어만 내부랑 바깥이 분할인데도 둘 다 클리어인 경우죠. 요거 꽤나 볼만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이제 판넬 컨테이너야 우리 이케아 알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판넬이죠. 짜잔, 판넬의 내부 버니어가 겉에서 다 보입니다. 이거 꽤나 볼만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메카니컬 클리어지만은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만들었더니 관절 짱짱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왜 관절 짱짱하냐고 하냐면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만들어 보셨겠지만 이 사자비에 사용되는 관절에 들어간 폴리캡이 2000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반다이 2000 해가지고 MG 사자비, 그러니까 구판 MG 사자비가 쓰던 폴리캡이에요. 물론 이 모든 걸 다 쓰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수를 사용한단 말이죠. 뭐 어깨 부분이나 아니면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 이런 데 다 쓰고 있다 보니까 금방 헐거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일반판 리뷰할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이 폴리캡이 사용되는 부분의 주변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폴리캡을 감싸는 주변을 아주 폴리캡을 쥐어 짜듯이 꽉 눌러놔가지고요, 어느 정도 폴리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제 사자비 이거 진짜 처음 발매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건데, 허리 이렇게 꾹 눌러 놓잖아요. 이렇게 꾹 눌러 놓으면 여기 안쪽에 볼 조인트가 쓰였단 말이죠. 폴리캡 사용된 거. 근데 막 뒤로 막 엄청 처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 엄청 흔들흔들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조금 느슨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움직이는 만큼은 유지를 해주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들더라도 문제없이 유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꽤나 대비가 좀 돼 있네 하는 게 이 사자비 버카에 사용된 폴리캡입니다. 오히려 폴리캡이 안 쓰인 이 흉부 가동 부분이 더 헐거워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자비 흉부 숙였다 들었다 하는 부분이랑 이렇게 좌우 스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윗부분에서 조금씩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폴리캡을 안 써요. 그래서인지 여기가 조금 헐겁다는 느낌은 든다. 그치만 이 메카니컬 클리어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 허리 부분도 짱짱합니다.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살짝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한 정도. 짧으면 목 안쪽 프레임도 살짝씩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잘 만져보면 안쪽에 프레임이 앞뒤 가동을 하면서 그 안쪽을 지탱하고 있는 친구가 볼 조인트로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크게 어깨를 뒤로 드는 것도 가능한데, 이게 안으로 넣을 때는 딱 이제 핀이 끼워져가지고 고정될 수 있게 잘 각도 맞춰서 밀어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깨 상하 가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어깨 외장 자체는 이렇게 옆으로 드는 거는 개별 가동이 가능한데, 팔을 앞으로 들고 내리는 부분은 이제 팔 쪽이랑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뭐 팔 들고 내리고 하는 것도 튼튼하게 잘 움직여줍니다. 이 부분도 이제 폴리캡을 쓰는 부분인데 만든 직후는 굉장히 짱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 외장 들어준 다음에 팔 옆으로 드는 부분도 크게 들릴 수 있죠.
그리고 팔 상박 회전축 잘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당연히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데 잘 보면은 이제 뒤쪽에 실린더가 가동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이렇게 가동시켜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손목 자체는 아무래도 이게 전지가동손 볼 조인트다 보니까 솔직히 튼튼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런 거 좀 있겠고요. 다음은 허리도 봐야죠. 허리의 기본 관절은 볼 조인트입니다. 폴리캡을 사용한 볼 조인트.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 상당히 튼튼해요. 그래서 허리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편이라서 엄청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흉부 안쪽에 이렇게 흉부 자체가 숙여졌다 들어졌다는 관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세월이 흐르면은 좀 헐거워지는 부분이라 나중엔 보강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좌우 스윙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이죠, 이렇게 지금. 볼 조인트랑 별개로 움직이는 거라서 좀 더 많이 움직인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쿼트 가동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 뒤쪽 스쿼트가 들리고 내려가는 것뿐 아니라 당겨보면 이렇게 프레임 자체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기믹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 스쿼트 자체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쿼트도 볼 조인트로 크게 옆으로 들릴 수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 앞쪽 스쿼트 역시 완전히 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여기도 폴리캡을 사용한 볼 조인트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제일 강하게 물려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 딱 만들었을 때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폴리캡인데 이렇게 튼튼해? 오,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뿐 아니라 프레임 자체에 추기동 기믹이 있기 때문에 크게 뽑혀 나와서 다리가 이렇게 스쿼트 옆으로 아예 돌려버려가지고 완전히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 역스벨 샤 버전 샤킥 있죠. 그게 위로 발차기 하던 거, 올려차기 하던 게 가능하다. 대신에 허벅지 회전축은 따로 없고 이 고관절에서 움직여주는 게 답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끝까지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뭐 이제 외장끼리 맞닿을 정도로 완전히 굽혀지는 프레임 노출도 크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강이 내부에도 실린더 가동이 있어요. 그리고 발목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볼 조인트 연결입니다. 이 아래쪽에서 볼 조인트가 옆으로도 꺾이고 돌아가고 뻗고 굽히는 것도 여기서 해주는데 위쪽 프레임이 앞뒤 가동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뻗거나 그러니까 굽힐 때 크게 가동을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발바닥 가동도 따로 있고 발가락도 이렇게 끝에가 꺾이게끔 되어 있고 뒤꿈치 역시 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기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해줄 수가 있다. 다시 봐도 참 좋네요. 자, 그럼 액션 보기 전에 본체 그런 무장 기믹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라이플류 수납은 따로 안 되니까 요건 조금 패스하도록 하고 쉴드를 장착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팔꿈치 쪽에다가 이 안쪽에 있는 C형 파츠로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준다 하는 첫 번째 방식 해가지고 팔에다가 바로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 해치 오픈 기믹이 있는데 해치 오픈을 하고 나면 어깨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깨 바깥쪽에 해치 오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니어를 안쪽으로 움직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외장이 갈라지면서 해치 오픈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방금 팔꿈치에 끼웠던 조인트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이 두꺼운 쪽이 아니라 이 위쪽에 얇은 C형 파츠로 이렇게 외장 안에 집어 넣어서 요 어깨 프레임 쪽에다가 이거를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 바깥쪽에도 수납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판넬을 안 봤죠, 아까? 판넬은 컨테이너를 위로 한번 슬라이드로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치 열어주고 이 다음에 이제 3개의 판넬을 다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꺼낸 다음에는 그냥 이 뒤쪽에 있는 버니어를 눌러주기만 해도 판넬 전개가 완료됩니다. 깔끔하죠? 대신에 이 사자비 버카 자체적으로 이 판넬을 전시할 수 있는 조인트나 스탠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빔사벨은 손목 안쪽에 수납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손으로 빼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빔 파츠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빔 파츠를 먼저 빔사벨에 끼우고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탠드 사용하는 방법, 뭐 액션 베이스 1을 추천하긴 합니다. 저는 1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백팩을 한번 빼고 등 안쪽에 보면 이 C형 파츠를 끼울 수 있는 게 위아래 두 군데 있는데 위쪽은 이 백팩에 있는 C형 파츠가 끼워질 부분이고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액션 베이스 1에 들어가 있는 이 조인트 C형 조인트를 튼튼하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 백팩을 끼워주고요. 이렇게 하고 스탠드 끝에다가 조인트 끼워서 맞춰주면 이렇게 공중에 띄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죠.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다 보니까 스탠드 하나 가지고는 좀 안정적이기는 힘들다. 위태위태하다. 그만큼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쉴드랑 라이플 들려주고 완전 무장 상태로 세워줘 봤습니다. 역시 웅장하네요. 근데 아까 쉴드 장착하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좀 이게 고정성이 약해요. C형 파츠고 이렇게 되게 큰 거를 얇은 게 고정하다 보니까 좀 흔들리면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세워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기울여졌다가 손목이 빠져버리네. 이 친구도 실드도 탁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손은 다시 봐도 이 고정손 지금이라도 새로 만들어주면 안 되나? 자, 먼저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지금 이 각도가 다리를 최대한 벌린 거다 보니까 좀 박력 있는 액션 취하기는 약간은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스탠드에 올렸을 때 이 뭐랄까 특유의 라인 같은 건 되게 잘 표현돼서 그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자비의 빔사벨 액션! 빔사벨은 작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휘둘러야 한다. 사자비. 그 구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빔 토마호크 액션도 한번 해봅니다. 대신에 저렇게까지 만들어주면 무거워가지고 손목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각도를 잘 잡아서 무게중심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의 박력은 참 좋긴 하네요. 그리고 롱라이플 액션! 사자비 롱라이플하면 역시 사격하는 액션보단 이거죠. 일러스트에 나왔던 이 액션. 출격 직전에 롱라이플 들고 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지금도 그 일러스트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리고 해치 오픈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목 프레임 전체를 드러내면 이 안에 반다이 공식 LED 유닛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자비 버카 발매하던 시절에 밀고 있던 그 LED 유닛. 그 고장 잘 나고 광량 약하고 내구성 약했던 그거 있죠. 오늘 제 것도 찾아봤는데 싹 다 안 켜지더라고요. 아쉽게도 오늘 켜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사자비 버전 카토키 최대의 기믹, 해치 오픈 기믹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깨, 가슴, 백팩, 스커트, 다리 전부 다 해치 오픈이 가능하죠.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아래쪽부터 해볼까요? 일단 정강이 외장을 잡아 당겨서 슬라이드 해주면 이제 2등분 돼가지고 위아래가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에 버니어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종아리 바깥쪽 외장을 이중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벌려주고 안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종아리 쪽 해치 오픈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위쪽 종아리만 살짝 밑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외장 피하면서 이렇게 벌려준 다음 아래쪽을 열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안쪽에 있는 버니어 전부가 이제 해치 오픈이 됐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바깥쪽 해치 오픈, 안쪽 해치 오픈, 정강이 쪽 슬라이드 한 다음 뒤쪽 가서 뒤를 살짝 열고 슬라이드 하면서 그대로 열어준다. 그리고 골반 쪽은 요거는 프로펠러 탱크 하나 떼고 봅시다. 일단 앞쪽 스커트는 그냥 바깥쪽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치 오픈 해주면 되고요.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안쪽 버니어를 안으로 돌렸다가 바깥으로 살짝 빼주면 위에가 슬라이드 하듯 바깥쪽이 내려와요. 그래서 양쪽 다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뒤쪽 스커트, 이쪽은 작업이 얼마 없죠. 뭐 할 게 몇 개 없죠. 잡아당기면 슬라이드해서 알아서 되니까. 그리고 안쪽으로 되어 있는 버니어를 바깥쪽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백팩은 이 버니어 부분 전체를 이렇게 들어주면 되고요. 판넬 컨테이너도 이렇게 다 해치 오픈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해치 오픈 잘 시켜주도록 하고요. 다음은 가슴. 가슴 외장 정중앙을 살짝 들고 아래쪽을 슬라이드. 다음은 팔꿈치. 이 팔꿈치 양옆에 틈새를 손톱으로 걸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해줘서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 어깨 바깥쪽 외장, 버니어 쪽을 안쪽으로 90도 꺾어주면 알아서 열립니다. 그리고 어깨로 가서 위쪽을 들고 이렇게 안쪽으로 벌려주고 바깥쪽을 슬라이드로 잡아 빼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어깨부터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한번 해주고
안쪽 버니어를 90도 꺾어주고 팔꿈치 쪽을 슬라이드 해서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치 오픈 완성! 역시 사자비 버전 카토키 하면 이거죠. 이런 뭔가 외장이 열리는 기믹 덕분에 더욱 웅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굉장히 잘 발휘된 그런 키트가 아닌가, 그런 사자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이런 종아리 기믹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RG에서도 계속 써먹게 되니까요. 이런 건 또. 이 사자비 버카 이전엔 이런 해치 오픈 기믹이 없었거든요. 사자비가. 지금 봐도 참 웅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정판인 MG 사자비 버전 카토키 메카니컬 클리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자비 버카 특유의 그 웅장함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메카니컬 클리어 덕분에 내부가 막 보여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좀 비주얼, 눈이 좀 즐거워진다, 막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되게 간만에 보는 사자비인데도 되게 즐겁게 봤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신에 기존 사자비 버전 카토키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 아쉬운 부분들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기간 전시를 하고 했을 때는 관절이 느슨해지는 부분들이라든가 전지가동손이 엄청 헐거워질 거라든가, 뭐 이미 저는 손목이 막 빠지고 그러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